오늘은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C 언어 관련하고 엑셀 관련 부분의 내용이 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좀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출된 문제들하고 C라는 언어 표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프린트물로 나눠드렸거든요. 그걸 통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3번 동안 시험된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엑셀 한 문제 나왔었고 C 언어 한 문제 나왔었거든요. 항상 두 문제는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 부분에서 거의 두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상당히 비중이 높은 부분이 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설명을 잘 들을 수도 부탁드릴 거고, 책보다는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통해서 예제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실제는 이거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환경은 안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만 보시더라도 웬만큼은 다 되는데요. 그래서 거의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프린트물로 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내용 잘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C 언어하고 그 다음에 엑셀 함수 사용하는 방법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로 보시면서 우리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거 간단히 확인하기 위해서요. 교재 525페이지 보시게 되면 7편에 설명된 내용이죠.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부분에 대한 거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교재 525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저번 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가 원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표현을 하기 위한 걸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 표현을 하는데 그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구분되어지더라. 이때 저급과 고급의 차이점의 의미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사람이 쓰기 쉬우냐 아니면 기계가 쓰기 쉬우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단어로서 저급과 고급으로 나눈다는 거 구분하시고, 특징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문제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저급과 고급의 차이가 뭐냐, 저급 언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 그러면 책에 적어놨습니다. 저급 언어는 컴퓨터 개발 초기에 사용됐으므로 프로그램 언어로서 주로 시스템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하드웨어 지향의 기계 중심 언어로서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밖에 없다는 점. 이때 기계어라는 거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 사용된 언어를 이제 기계어라는 단어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0, 1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완전히 기계가 알 수 있는 언어죠. 우리가 쓰는 기계라는 건 컴퓨터니까요. 컴퓨터가 아는 언어인 0과 1로 만들어진 언어를 우리가 기계어라는 형태로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언어는 컴퓨터는 뭐로 바꿔야 돼요?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설명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을 보는 거고, 하도 어려우니까요. 사람이 개발하고 힘드니까 그거를 좀 더 알기 쉬운 약자로 바꾼 거예요. 그게 지금 칠판에 적어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적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쓰는 고급 언어라 보면 돼요. y는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를 표시하는데 한 줄로 될 거를 저급 언어인 어셈블리어는 이런 식으로 풀어 써야 돼요. 한 번에 하나의 명령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한 개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 저급 언어인 어셈블리 언어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풀어놓는 거죠. 이렇게 풀어놓고 명령을 해도록 하는 것이 저급 언어 형태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기계어보다는 좀 더 쉽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힘든 언어가 누구냐? 어셈블리 언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면서 일단 저급 언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기계어와 어셈블리 언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확인하시고요. 저급 언어 특징 기억하시라 그랬죠? 속도는 빨라요. 왜? 기계가 바로 알아먹기 때문에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속도는 빠른 반면 단점은 기계 중심이에요. 기계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기계는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야. 호환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이해하도록 하고요. 책에 뭐라고 많이 적혀 있습니다만 뭐 크게 따지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계 중심의 언어를 저급 언어라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빨라요. 그리고 단점이 되는 게 뭐냐, 기계 종속적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딴 기계는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부탁을 드릴 거고요. 여기 나오는 거는 우리 첫 번째 과목이죠.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설명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되는데 지금 적어놓은 형태를 해석하도록 하는 것만 잠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요거는 다 아시죠? y에다 뭐 주겠어요? a와 b를 더한 값에다가 c와 d를 더한 값을 곱해서 어디에 주겠다? y에 주겠다라는 거. 고급 언어로 적어주면 그냥 한 줄로 적으면 끝나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셈블리 하나는 저급 언어로 만들게 되면 요 명령들이죠. 면 add가 move라는 단어는 뭐냐면 move, 이동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dd란 말의 의미는 더하라는 의미, 그 다음에 mul이라는 단어는 multiply니까 곱하라는 의미. 그래서 이런 식의 약자로 명령어가 설명이 되어지면 그 뒤에 이런 값들을 적어주는 거죠.
이 값들을 해석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앞에 나왔던 건데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었어요. 명령어 뒤에 데이터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주소 구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 형태를 쓰는 방법을 3 어드레스 방식이라 표현을 했었고, 이게 2 어드레스 방식, 이걸 우리가 1 어드레스 방식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C에다가 A, B 더한 값을 전달하라는 명령이 이렇게 표현한 방법. 세 개의 주소를 통해서 표현한 방법을 3 어드레스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한 줄에 세 개의 연산자 데이터를 쓰는 거죠. 데이터를 써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3 어드레스라면 2 어드레스 방식은 해석을 이렇게 해요. A, B를 더해요. 더해서 누구한테 주라고요? 첫 번째 인수인 A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을 2 어드레스 방식이라 표현을 했었고요. 1 어드레스 방식은 기억나세요 혹시? 처음에 설명드린 거라서 뭘 쓰냐면 누상기를 이용해요. 어큐뮬레이터라 컴퓨터 내부에 있는 기억 장치인 누상기를 이용해서 연산 처리하는 걸 이제 원 어드레스라 표현한다라면 누상기가 영어로 ACC라 표현하거든요. ACC에다가 누굴 더한다? A를 더해서 다시 누구한테 ACC로 전달하는 이런 처리 방식이 이제 주소 개수에 따른 분류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3, 2, 1, 0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요. 첫 번째 나오는 전자 과목에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이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어드레스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의 명령이 적어준다는 거죠. 만약에 문제를 내면은 이거를 표현한 게 뭐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렇게 적어주고 이거를 실제 우리가 쓰는 연산으로 바꾼 게 뭐냐 표현했을 때 이걸 찾든지 아니면 이걸 적어놓고 이렇게 풀어놓든지 아니면 중간에 한 줄을 비워뒀든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명령이 무엇이냐는 형태로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한 해석이니까요. 어셈블리 언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move r1, a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뜻이겠어요? 요 개념을 쓰는 거죠. 이동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r1에 누굴 주겠다? a 값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r1이라는 레지스트 공간에 a를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add 하라 그랬어요. add 하라 했으니까 누굴 더할까요? R1과 B를 더해서 누구한테 주죠? R1에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R1이라는 명령에 누가 들어있었어야 할까요? A를 넣는 상태니까 A와 B를 더해서 다시 누구한테 R1에 전달하더라? 그럼 R1이라는 곳에 누가 들어가요? A 플러스 B라는 값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R2에다가 누굴 주래요? C를 전달하고 적어놨네요. R2에다가 R2 더하기 D를 하자. 그럼 결국 R2라는 레지스트 안에 뭐가 더하냐? C와 D를 더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R1이 이 값을 가지고 있고 R2가 이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multiply,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자? R1과 R2를 곱한다. R1 곱하기 R2가 됐어요. 누구한테 주죠? 첫 번째 인수값을 전달하는 거니까 어디로 갈까요? R1으로 전달. 그럼 결국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어디로 가자? R1이라는 곳 전달됐으니까 요 통치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R1에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어디에 전달하면 돼요? 이게 능히 컴퓨터는 같다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대입 연산자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으로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달하니까 다시 뭐 쓰냐? move라는 명령을 쓰는 거죠. 그럼 어디에다가? Y에다가 누굴? R1 값을 전달하자. 그러니까 간단한 한 줄의 명령으로 적어주면 될걸. 근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명령을 적어주더라도 이렇게 해석 안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렇게 번역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워낙 빠르니까 우리는 되게 빨리 처리하지만 실제로서는 이렇게 한 줄을 적어준다 하더라도 컴퓨터는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명령이 수행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기호화시켜 만든 형태를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라는 단어 쓰고 얘도 물론 다시 뭐로 번역해야 돼요? 너 기계어로 번역해야 돼요. 어차피 0일로 번역된 기계어로 번역을 하는 건데 그 중간 단계로 만든 언어가 어셈블리라는 단어 쓰는 거니까 아주 복잡해요. 되게 명령도 길어지고 힘들지만 일단 이 정도 내용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에 반해서 요거는 X에다가 A 플러스 B 곱하기 C라는 명령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이용하냐? 원 어드레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원 어드레스를 이용한다는 말은 뭐냐? 이런 거죠. 어큐뮬레이트 누상기를 이용해서 하나의 값만 주면 알아서 누굴 이용하냐? 어큐뮬레이터라는 공간을 활용하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이때 로드라는 단어가 있고 스토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로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메모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디로? 컴퓨터 CPU로 전달하는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드 A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어디로 보내주자? 어큐뮬레이터에다가 A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 내부의 기억장치라 그래요. 컴퓨터 내부의 기억장치인 누상기에다가 A를 전달하는 게 load A라는 명령을 쓰면 add B라고 그랬어요. 원어드 했으니까 뭘 쓸까요? accumulator가 갖고 있는 값에다가 A를 더해서 다시 누구한테 accumulator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원어드레스 방식이었으니까. 그럼 얘는 B를 더하죠. 누구에? accumulator에다 B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A씨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A를 갖고 있으니까 A와 B를 더한 거죠. 더해서 다시 어디로 전달한다? accumulator로 전달. 그럼 결국 AC에는 누가 들어가요? A와 B가 더한 값이 들어가는 거고, multiply C라는 얘기예요. C를 곱해달라. 그럼 accumulator에다가 누구? C를 곱하는 거죠. 그걸 다시 누구한테? accumulator로 전달시켜주자. 결국은 A 플러스 B에 곱하기 C란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걸 어디에다가? 컴퓨터 X에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스토어 X가 뭐다? X에다 누구 주겠다? accumulator를 전달한다. 로드의 반대가 되는 거죠. 로드 A 적으면 A를 accumulator로 보내준다라면, 스토어 X 적어주면 반대로 X를 accumulator를 누구한테? X로 전달한다는 형태.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방식을 원 어드레스 방식. 이런 식의 이제 명령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어셈블리 언어라 표현을 하고요. 그래 적어준다는 형태 한번 명령형도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어 가지고도 문제를 설명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 어드레스하고 투 어드레스라는 개념을 매치돼서 앞쪽의 과목인 전자 과목에서 언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하나의 간단한 표현이니까 확인을 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성이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는 한 줄만 적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 줄만 적으면 될 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 적어주는 방식을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의 특징이 되는 거니까 그 점 구분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발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다? 좀 더 개발이 쉽도록 만들겠다가 두 번째 방법이죠. 고급 언어란 명칭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26페이지 보시면 고급 언어란 형태,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실행되기 전에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기계어로 번역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절차적 방법과 객체 지향 방법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더라. 절차적 방법이라는 게 이제 옛날부터 써오던 구조적 방법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우리가 쓰게 되는 C 언어 같은 것들이 대표적 방법이 되고, 객체 지향이 이제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뭐 C++이라든가 자바 같은 언어들이 대표적인 방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명령어가 설명이 되어진다는 점. 그래서 사람이 쓰기 쉬워졌지만 이제 문제는 뭐예요? 기계가 못 쓰는 거죠. 기계가 못 쓰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쓰는 게 누구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라는 방법을 통해서 언어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앞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만 컴파일러는 기계어를 번역을 해서 기계어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컴파일러라면 번역 즉시 바로 실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인터프리터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차이점 뭐냐? 결과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속도가 빠르고요. 인터프리터는 바로 즉시 실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오늘 장단점에 대한 것이 첫 번째 과목을 통해 한번 설명이 됐으니까 참고로 일단 나왔으니까 단어 두 개 있다라는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삼아 보시면 돼요. 객체 언어, 절차적 언어가 있다는 건데 이런 것까지 뭐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이제 저번에 한번 나왔던 거죠.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 나왔던 형태의 뭐 객체에 대한 개념과 상속이라든가 뭐 클래스 이런 여러 용어들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용어들은 앞에 우리가 객체 지향에 설명이 됐었으니까 그런 명칭 정도만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객체 지향 언어다, 뭐 상속이다, 캡슐이다, 다형성이라는 단어가 설명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만 구분하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그냥 크게 두 가지 있다. 구조적 언어하고 절차적 언어가 있습니다 정도만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많이 적어놨는데 딱히 뭐 정리해서 이거다 저거다 할 만큼은 없고요. 나중에 다시 문제 풀 때 한 번 더 확인할 테니까 그냥 참조 삼아서 지금 했던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언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가 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이다라는 것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만 좀 하기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고급 언어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교재 531페이지 보시게 되면 베이직이란 언어, 비주얼 베이직, C 언어에서 여러 가지 종류, 뭐 코블, 포트란, 뭐 파스칼, 자바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언어들의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수천 가지가 넘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식의 각각 기능에 따라 만든 언어들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시험 자체로 물어보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런 언어의 종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언어라는 것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앞에 있는 예를 들면 C나 뭐 베이직, C 언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조적 방식을 이용한다라면 뭐 C++,
또는 뭐 자바 이런 명칭들이 붙은 건 전부 다 객체 지향을 이용하더라는 거. 뭐 그런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뒤에 가면 나중에 문제로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거예요. 그때 정리하는 걸로 보시고요. 이거를 뭐 상세하게 다시 읽어보거나 특징까지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있다라는 것만 구분을 하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에도 그렇고 전공하시는 분도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언어가 누구냐 그러면 뒤에 나와 있죠. 536페이지에 C라는 언어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을 치게 되면 국가직 시험을 치든 뭐 7급을 치든 간에 전산직 관련의 시험을 치게 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누구냐 그러면 이 C라는 언어를 가지고 제일 많이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C라는 언어의 기본 구조에 대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 주 내용으로 설명이 될 거니까 내용 자체를 좀 확인하시는데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한 달 수업을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복잡고 어려운 거지만 우리는 그만큼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내용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 두 가지예요. C 언어의 기본 사용, 그 다음에 엑셀의 함수의 조각 정도만 구분하시면 오늘은 충분히 가능하고 3년간 출제된 문제를 봤을 때 말씀드렸죠 아까? C도 한 문제 꼭 나왔었고요. 엑셀도 꼭 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 가지고 두 문제 정도가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저번에도 봤지만 좀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해요. 부실해서 아까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니까 그 프린트물을 이용해서 내용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 예제가 적혀 있으니까 그 예제를 이용하시면서 어차피 여러분한테 적으라는 문제는 절대 못 내죠. 우리가 내는 문제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놓고 이걸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테니까 단어 뜻이 어떤 것이다 정도만 잘 판단하시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536페이지에 C 언어의 주요 함수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C라는 언어를 만드는 기본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한 것들을 책에 몇 가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C 프로그램의 일반적 사항.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 삼아 보시면서 프린트물하고 병행합시다. 좀 전에 나눠드렸던 프린트물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C 프로그램의 일반적 사항은요, 반드시 메인이라는 함수로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C 언어가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만든 기능이 이거다는 걸 판단하는 거니까 반드시 누구로 출발한다? 메인이라는 글자로 출발을 해줘야 되고요. 이것은 컴파일러에게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의 통보가 메인이란 글자로 설명한다는 걸로 보시고요. 메인 함수 아래쪽에 반드시 뭔다? 중괄호죠. 중괄호로 열고 끝나고 나면 중괄호로 닫아야 돼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첫 번째 적어놨는 거 보이실 거예요. 까만색 적어놨을 겁니다. 앞에 int라는 글자가 나와 있고요. int라는 글자가 언급이 됐는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를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int라는 글자 적혀 있고 뒤에 뭐 적어놨냐? 이렇게 메인이라는 글자로 항상 출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함수라는 개념 자체는요, 엑셀도 마찬가지고 함수를 적어주게 되면 항상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명칭 뒤에 이렇게 괄호를 항상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함수란 자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값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걸로 계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의미로서 여기다가 값을 적어주는데 이런 값을 우리가 인수란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메인은 대부분 다 인수 없이 그냥 메인 스타트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괄호를 바로 닫아버리거나 책 프린트물에 뭐라 넣어놨어요? 보이드라는 글자가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이제 보이드 의미니까 안 적어주나 적어주나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보통 출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int. 이게 돌려받겠다는 의미예요. 뭘 돌려받을 것이냐 설명하는데 저희는 앞으로 설명할 때 이거보다는 대부분 다 그냥 없다 의미로서 이렇게 많이 적어볼 거예요. 보이드. 그냥 돌려받는 거 없이 그냥 일한다는 의미로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적어주게 되면 뭐다? 어떤 함수의 기능을 출발합니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런 명령어들을 쭉 적어주게 되는데 식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메인이고 여기까지가 뭐다는 걸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로 뭐 쓰겠다? 이렇게 중괄호를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명령어들을 쭉 적어준단 말이에요. 적어주고 나면 어딘가부터 끝나줘야 되겠죠. 끝난다는 의미니까 뭐다? 마찬가지 중괄호를 닫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번역하는 컴파일러가 인식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해석한 결과 여기까지가 끝이면 요놈을 한 팀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중괄호로 표시한다는 점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3번에 말하는 들여쓰기라는 개념은요, 여기다 바로 쫙 맞춰 적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해석이 힘들어요. 우리가 컴퓨터가 해석하기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이 힘드니까 뭐냐? 테이블로 안으로 들여쓰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문장, 여기 안쪽 문장에 대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들여쓰기를 통해서 많이 설명한다고 적어놓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네 번째네요. 하나의 문장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뭐 적어준다? 세미콜론으로 끝나줘야 돼요.
하나 이건 약속이에요. 언어의 기본 형태로서 명령어를 적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x는 10이란 값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연속된 명령이 계속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게 하나의 명령의 끝입니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장 끝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딱 찍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때문에 적을까요? 전부 다 컴파일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컴파일러가 알아서 여기까지 하나의 명령으로 인식하라는 의미로서 약속된 기호로서 세미콜론을 적어줌으로써 의미가 진행된다는 점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약속인데 이거를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있으면 해석은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문장의 끝이다 아니다는 것을 식별한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단어가 적어놨는데 이 주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설명문이에요. 그러면 요때 x가 어떤 역할을 합니다를 이렇게 슬러시 뭐라 주저줄 적어줘요. 그럼 이거는 번역과 상관없이 이 명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적어주기 위한 문장, 이걸 우리가 주석문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보통 슬러시 2개로 표시하고요. 아니면 그 이상은 않습니다만 슬러시 별표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문장 전체 길게 나타내는 거죠. 상당히 긴 문장의 설명을 달 때는 이렇게 적어주겠다. 이런 표시가 주석 관련 형태로 설명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C는 대소문자 구분해요. 대문자 C와 소문자 C는 다른 걸로 인식하거든요. 근데 좀 이따 하는 엑셀은 아니에요. 엑셀은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막 적어주지만 C라는 언어는 대문자와 소문자는 다른 걸로 식별하게 돼 있어요.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문자 C, 소문자 C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값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 처리기라는 게 있어요. 먼저 처리한다는 의미가 나오는데 뒤에 볼 겁니다만 샵해서 출발하게 되면 미리 선언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선행 처리기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이렇게 적혀 있다는 정도 보시면 돼요. 요게 기본적인 C 언어의 기본 사항으로서 형태 항상 메인으로 출발해야 되고요. 구분자, 중괄호를 통해서 시작 끝을 표시하고 하나의 문장을 적어주게 되면 문장 끝에는 반드시 찍자 세미콜론 찍어서 표현합니다라는 거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메인 함수란 말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프로는 반드시 뭐로 출발한다? 메인으로 출발한다는 점을 식별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중괄호로 열고 중괄호 종료한다는 게 기본 표현이니까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 언어 자체는 주로 뭐하냐? 계산을 위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전부 다.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프로그램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가 원하는 계산식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계산식을 적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담아두는 공간이 필요해요. 이런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고 그러면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돼 있고 그 변수에다가 임의의 데이터를 담아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로만 쭉 적어놓고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떤 값의 변화를 담기 위한 공간을 우리가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거 이렇게 적어주는 형태를 우리가 뭐다? 변수라는 개념이 사용되어진다라면 변수는 쉽게 말하면 메모리상의 하나의 공간을 말해요. 이 공간, 즉 컴퓨터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변수라는 형태로 사용되어지고 x는 10이라는 문장을 적어주게 되면 이 공간에 뭐 집어넣겠다? 10이라는 값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공간이 실제 프로그램 짜면 수백 개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공간마다 우리는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 붙이겠다? 이름을 붙여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뭐로 보겠다? x는 10이라는 명령이 나오게 되면 x라는 방을 만들고 그 방에 누굴 집어넣겠다? 10이라는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의미. 이런 하나의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변수라는 형태로 보고 이 방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을 우리가 변수명이라는 단어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반드시 함수 안에는 어떤 데이터를 담는 변수라는 걸 쓰는데 미리 예약을 해줘야 돼요.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즉 그 말은 그냥 일어나 버리면 그냥 호텔에 무조건 찾아 들어간 거죠. 내 이름 예약도 안 했는데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뭐가 쓰냐? 사용하기 전에는 C 언어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뭐를 정하냐? X란 이름의 방을 하나 예약하겠습니다 의미로서 사전에 반드시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정의를 하기 전에 우리 마찬가지죠. 놀러 갈 거예요. 콘도에. 그럼 콘도에 몇 명? 4명 갈 거다. 그럼 4인용 방을 예약해야 되고요. 10명 가겠다. 12인용 방을 예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으로 예약을 하는데 얼마짜리 공간을 가질 것이냐의 그 크기까지 같이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 크기를 세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형, 그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정수형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 그래요.
데이터 타입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무작정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서 내가 쓰고자 하는 자료가 정수 자료인지 아니면 실수의 자료인지 또 하나 치게 되면 문자인지를 통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크기에 맞춰서 공간을 확보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사용되는 타입으로 정수, 실수, 문자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면 이거의 기본적인 용어들이 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실수형이란 단어 의미를 적어놨는데요. 실수는 소수점 이하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숫자가 되고요. 크기와 정밀도에 따라서 뭐가 된다?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고요. 세 가지 모두 부호 표시할 수 있어요. 이때 이름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무슨 글자 쓰겠다? 실수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적어놨네요. 플롯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이거는 방을 예약을 하는데 실수가 들어가는 방을 예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놈이 차지하는 크기가 얼마냐? 4바이트의 크기를 차지해요. 우리 알고 있는 글자네요. 바이트가 몇 비트였죠? 1바이트가 몇 비트였어요? 기억나세요? 몇 비트죠? 8비트를 우리가 1바이트라 표현을 해요. 그러면 8비트가 1바이트니까 결국은 4바이트란 말은 얼마냐? 32비트의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수로 치면은 1바이트가 8명이 들어가는 공간이라면 총 32명이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걔는 뭐다? 실수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 다시 말하면 정수가 아닌 실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한다는 얘기죠. 주로 우리는 이놈을 많이 나올 거고요. 요거보다 좀 더 큰 형태가 더블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더블은 몇 바이트냐? 8바이트 형태의 공간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는 플롯으로 정의되거나 더블로 정의되는 경우는 뭐가 들어간다? 실수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또 상세히 또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그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플롯과 더블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으면 이 데이터는 반드시 무슨 데이터? 실수의 자료가 들어간다는 걸로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롯이라는 단어 F란 자체가 뭘 나타낸다? 실수란 형태로 설명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나는 실수 말고요. 꼴랑 해봐야 10밖에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형의 데이터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정수값만 들어가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가 위에 적어놨던 정수형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적어놨습니다. 소수점 이하가 없는 정수값을 기억하도록 하는 형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정수형 타입이라 단어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형태가 정수형 타입인데 거기 표에 적어놨네요. S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란 단어가 적어놨는데 그냥 주로 기억하는 건 주로 인트를 제일 많이 써요. 인트란 글자가 나오면 이거는 방 예약할 때 무슨 데이터만? 정수 데이터만 들어갑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보여놨습니다만 롱형이란 단어를 적어주거나 숏이라는 글자를 적어주게 되면 이건 전부 다 뭐다? 실수형이 아닌 정수형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자료가 들어갑니까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이 구분되어지면서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돼요. 예약하지 않고 쓰게 되면 컴파일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약을 안 해놨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어떤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 전에 이 변수의 기능이 뭔지, 정수냐 실수냐라는 걸 표시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 주셔야지만 쓸 수 있다는 거. 그때 쓰는 데이터 타입으로서 정수 타입과 실수 타입의 명칭을 기억하시는데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정수는 인트로 제일 많이 쓰게 돼 있고요. 우리가 쓰는 데이터가 그걸 벗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트와 플롯이라는 글자로 주로 많이 쓰게 돼 있으니까 이 점 여러분이 확인 부탁드리고요.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하나 추가로 보시면 돼요. 글자를 나타내 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글자를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 데이터 같으면 이런 거죠. int x는 10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적어주는 형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플롯 파이 3.14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x란 방을 만들고 x방에 뭐 주겠다? 10이란 값을 전달할 건데 int로 만들었으니까 정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파이라는 방을 만들고 뭐 주겠단 말이에요? 3.14라는 소수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정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주겠다? 플롯이라는 글자를 적어서 실수가 들어가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방 타입과 방 이름과 값을 연결해서 표시하는 거죠. 근데 나는 여기다 뭐 하겠다? 이름
name이라는 방에 글자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글자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 피냐? 어퍼스트로피죠. 한 개짜리를 딱 찍어주게 되면 야는 뭐를 인식한다? 글자 데이터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방은 글자 한 글자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글자 데이터를 표시할 때 쓰는 거는 캐릭터라고 표현하죠. 캐릭터에 한 바이트의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CHAR을 적어주게 되면 이거는 글자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C 언어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 타입은, 즉 데이터 타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정수 타입은 int와 실수 데이터인 플롯과 문자 데이터인 캐릭터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지금처럼 숫자를 이제 적어주면 되고요. 플롯은 소수점 형태가 들어간다는 거 보시고요. 글자 데이터가 들어간다. 한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글자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어퍼스트로피 찍어줌으로써 뭐 표현한다? 요거는 글자입니다를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병 이름을 적어주면 name이란 방에 C라는 글자 하나가 들어가게, 이와 같은 식으로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을 보시면서 여기에다가 어떤 계산식에 사용되는 변수를 쓰기 전에 반드시 뭐다? 데이터 타입에 맞는 형태가 지정이 된다는 거 보시면서 요 세 개 int, 플로트, 캐릭터란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일단 실수, 정수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됐을 때 그 뜻이 뭔가를 확인하도록 하시면서요. 자, 프린트물에 보시면 오른쪽에 문제 1번 적힌 거 보이실 거예요. void main이란 단어로 함수가 먼저 선언이 되어지고요. 적힌 거 보이세요? int value라고 적어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int란 방을 만들 거고요. 즉 int 크기의 방을 만들 건데 그 방 이름을 뭘로 주겠다? value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거기다 얼마를 주겠어요? 12라는 값을 전달하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어요. 사전에 이렇게 int value라고 먼저 선언을 해놓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다 뭐 주는 거예요? value 10이라고 줘도 같은 뜻이에요. 이거를 사전에 방 예약할 때 어떻게 하냐? int란 이름의 value 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value에 12를 전달하나, 만들면서 바로 12를 주나, 결과는 동일한 거죠. 그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초기값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바로 정의할 수 있고, 계산되는 도중에 바뀐다 그러면 밑에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같은 뜻으로서 개념은 value란 방을 만들 거고 그 방에 뭐 주겠다? 10이라는 숫자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적어놨네요. CHAR 적어놨죠. 이게 무슨 뜻이냐? 캐릭터라는 의미죠. 글자가 들어가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 공간 이름을 CH로 주고 뭐 적어놨어요? S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근데 S 앞뒤로 뭐 붙여놨어요? 따옴표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건 뭐다? S라는 대문자 글자가 들어가게. 그러면 이 CH방은 무슨 뜻이냐? 글자가 들어오도록 지정하도록, 이런 식으로서 변수 형태가 선언된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C에서 주의사항은 그 전에 사용되기 전에 뭐부터 하냐? 변수에 대한 정의가 먼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본 개념 보고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글자 세 가지입니다. int, 플롯, 캐릭터가 어떤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신다면 충분한 해석은 가능할 테니까요. 실제 C 수업할 때는 저것만 갖고 1시간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크기부터 시작해서 사이즈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바이트 수부터 시작하고 우리 앞에 배웠던 고정 소점이 다 나오거든요. 그 내용까지는 우리 다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만 구분을 하시면 될까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적을 일은 없어요. 다 적혀있는 걸 해석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이해 부탁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에 다섯 번째 적어놨어요. define인데 샵 define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됐는데 세 번째 줄의 문장만 이해하시면 될까요? 출발 전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샵 define. define이니까 뭘까요? 정의한다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미리 이 프로그램이 사용되기 전에 미리 먼저 정의할 겁니다. 뭐라고? value라는 값을 얼마로? 1로 정의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놔버리면 이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적어볼까요? int x란 방을 만들었어요. x방에 뭐 주겠다? 10을 주겠다. 밑에 문장 나오네요. x에 전달할 거예요. x 가진 값 얼마죠? 10에다 더하기 value가 정의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출발 전에 정의한 거예요. 출발 전에 뭐 하겠다? value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거 무조건 뭘로 할래? 1로 치환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위에서 정의한 요게 전처리 형태로서 define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상수값을 정의할 때 쓰는 구문 형태로서 sharp define이라는 글자가 적히고 영문 이름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게 되면 아래쪽 해석은 전부 다 뭘로 하겠다? 이런 숫자 형태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 형태를 우리가 뭐다? sharp define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정의돼요. 메인 위쪽에다 이렇게 별도 정의하게 되면 메인문 안에 공통된 거죠. 메인문 안에서 뭐 사용했다? value라는 의미가 숫자 1로 치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언 형태로 설명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sharp include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나 데이터 타입을 현재 쓰도록 하는 거예요. C가 이제 함수 위주로 개발된 거니까 우리가 쓰는 함수가 있어요. 바로 밑에 보시면 printf라는 문장이 있죠. 이 printf가 엑셀, 우리가 쓰는 C 언어에서 만약 그러면 출력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건데 이게 정의된 곳이 있어요. 정의된 걸 우리가 불러 쓰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를 적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sharp include라는 단어를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 문장 만들 때 이게 따라와야 돼요. sharp include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어디? stdio.h라는 파일에. 그러면 이 파일 안에 있는 함수를 내가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include 파일이라는 단어가 제시되고요. 엑셀에도 우리 함수 많잖아요. max, sum, 많다라면 그런 것들이 정의된 곳이 있는 파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적어놓게 되면 내가 쓰는 기능에서 이거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적혀 있으면 헤더 파일이라 그래요. H란 파일 안에 정의된 함수를 내가 불러올 수 있다는 형태로 보시고 이 안에 포함된 가장 대표적인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죠. 인풋과 아웃풋을 위해 사용되는 기능이니까 좀 이따 지금 설명을 드리는 printf문. C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출력문인 이 printf와 관련된 기능이 정의된 거예요. 저게 적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여기다가 printf라는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C 언어가 컴파일 할 때 요거를 참조해서 이게 무슨 기능이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연결자 의미로서 밑에 include라는 단어를 적어서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연결한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뭐 이따 정도만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계산을 했으면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출력을 해줘야 돼요. 출력하는 게 여기 적어놨던 printf라는 형태의 문장이 설명이 되어지면서 앞에서 계산된 결과값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형태를 우리가 출력문에 printf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라면 이 printf를 쓰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계산하고 하면 계산된 결과를 찍어야 돼요. 시험 문제도 이 문장을 실행한 결과 뭐냐? 출력문을 확인하고 출력문에 쓰인 것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printf가 기억할 게 출력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보시면서 프린트물 보세요. printf란 문장 적어놓고요. 갈로 적어놓죠. 쌍따옴표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라 적혀 있어요? %d, %d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역/n 형태가 들어가고요. 쌍따옴표가 지켜요. 요걸 찍어줘요. 요거를 printf란 문장 자체가 해석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따옴표 안에 있는 걸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d와 %d는 요 뒤에다가 콤마 뭐 적어주냐? x, y라고 만약에 적어놓게 되면 또는 뭐가 있는 것처럼 10, 20이라는 글자를 적어놓게 되면요. 들어볼까요? 10, 20이라고 적어놓게 되면 요게 요렇게 매치가 돼요. 요 값은 얘를 나타내고 요 값은 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첫 번째 10이 여기에 각각 매치되면서 요 %d가 자리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 자리에 뭐 찍겠다? d. 데시말 의미니까 뭐다? 10진수를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이란 첫 번째 숫자와 첫 번째 빈 공간 연결해서 이 자리에 뭐 나오게? 10이 나오게. 두 번째 변수가 나오고 두 번째 d가 나왔단 말이에요. 빈 공간 여기다 누구 찍겠다? 두 번째 인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d와 %d와 숫자 두 개가 매치되니까 요거는 여기 찍고 요거는 여기 찍겠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결과는 뭐 나오냐? 10, 2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문장으로 치게 되면 이거죠. 계산을 쭉 한 거예요. 계산했으니까 뭐 할까요? 찍어야 되겠죠. printf 결과는 %d입니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로 이 글자가 쭉 찍혀지는 거예요. 찍혀주는 누가 있어요? %d라는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넣는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콤마. 내가 계산한 값이 누구예요? x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x를 적어주고 괄호 닫아주면 얘를 찍을 거예요. 뭐 나오죠? 결과는 %d와 매치되는 게 누구냐? 요 뒤에 값. 그러면 요게 요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현재 x가 얼마죠? 시험 내면 이렇게 나오겠죠. 출력 결과물이 뭡니까? 현재 이 문장 x가 얼마예요? 뭐죠? x방 만들었죠? x방이 얼마 줬어요? 10. x가 얼마예요? 10이죠. 더하기 밸류가 얼마였어요? 위에 정의했잖아요. 1. 그러면 10과 1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11을 같다 아니라 그랬죠. 이 꼴이 뭐예요? 전달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두 개 더한 값을 이쪽으로 전달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얼마 들어간다? 11 들어가는 거죠. 그럼 x방에 얼마 들어와 있어요? 11이라는 결과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x값이 현재 얼마 들어와 있다? 11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위치의 값 얼마다? 11. 그럼 결과는 11입니다 라는 형태로 찍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면 이런 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보기 위해서 찾도록 하는 형태가 제시되는 거니까, 그러면 마지막 단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 있는 값과 이런 것이 연결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두 번째 보시면 적어놨죠. 프린트 my age %d 적어주는 거죠. 역슬러시하고 20 적어주면 20이란 값이 %d 위치에 대응돼서 출력 결과는 거기 있는 것처럼 my age 20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1대1로 매치가 돼서 위치를 가르쳐주는 걸 우리가 뭐다? %d의 제어 문자 형태로 설명이 된다는 걸로 확인하시면서 그게 교재 538페이지 보면 적어놨어요. 두 번째, %c라고 적어주게 되면 야는 글자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d가 데시말의 의미니까 십진수의 개념을 가져요. 그럼 나는 뭐 찍겠다? 십진수를 찍어주겠다 의미가 되고요. %e는 지수, %f 기억하셔야 되겠죠? 플롯이라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뭐다? 실수 데이터를 찍을 때는 플롯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o는 옥탈의 의미니까 8진수를 찍어주고요. %s는 스트링의 개념을 가지면서 문자열이라 그래요. A, B, C 하나만 찍어주게 되면 그냥 C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름, 김길동이다, 홍길동이다, 여러 글자가 묶인 걸 우리가 문자열이라 본다면 그 문자를 찍어줄 때는 %s를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u는 부호 없는 십진정수, %x는 헥사, 16진수의 데이터로 변환해서 찍을 때 쓰는 약속된 기호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주로 정수 데이터가 연결됐으면 여기다 그냥 D 적어주면 정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다른 걸 적어버리면 C를 적으면 글자가 찍히는 거고, F를 적으면 소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떤 값의 변수와 대응되는 것을 찍을 것이냐를 여기다가 적어줄 때 지금 보신 기호인 D, C, F 또는 S와 같은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하나씩 매치돼서 데이터가 찍혀진다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 페이지에 봅니다. 문제 2번을 한번 볼까요? 문제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int value 뭐 적어놨어요? 12 적어놨죠? 그러면 value란 방에 12를 전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에서 chs 적어놨으니까 그러면 ch란 방에 누구 주겠다? 문자 s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어놨죠? printf 값은 %d이며 문자는 %c이다. 보이세요? 그러면 첫 번째 %d는 뒤에 있는 값 누구와 매치가 돼요? value와 매치가 되니까 뭐가 찍히냐? 12가 찍히고요. %c에 ch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ch라는 변수에 뭘 가지고 있더라? 대문자 s가 갖고 있으니까 찍혀지는 건 뭐가 나오냐? 대문자 s가 찍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된 결과와 출력할 결과를 매치를 시켜서 약속된 기호인 D, C, F 이런 것들을 적어줌으로써 문장 만들어지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2번 적어놨네요. 보이드 메인의 형태를 적어놓고요. int 넘버가 들어왔어요. int 넘버가 들어왔으니까 넘버 방에 num이란 방에 뭐 집어넣겠다? 123이란 숫자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첫 번째 문장 printf %d 넘버 num이란 단어를 적어놨으니까 뭐 찍히냐? 그냥 그대로 123이란 글자가 나오는데요. 2번을 보시면 뭐라 적어놨어요? %od라고 돼 있죠.
이것까지 문제를 내겠나 싶기도 한데 5D란 단어 자체가 뭐냐면 숫자를 찍는데 5칸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찍으면 누려볼게요. 여기 이제 출력 첫 번째 화면이라면 처음에는 그냥 1, 2, 3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 적어놨죠? 5D라고 적어놨으니까 무조건 몇 자리? 5자리에 1, 2, 3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두 자리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두 자리는 빈칸에 1, 2, 3 형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수를 맞추기 위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에 반해서 0,5D라고 된 거 보이세요? 0,5D니까 뭐냐? 이거는 5자리를 주는데 무조건 없으면 뭘로 주겠다? 0으로 채우겠다는 의미예요. 그럼 결과가 뭐 나올까요? 빵빵 1, 2, 3이 나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마이너스 5D라고 된 거 있죠? 마이너스 5D란 단어 해석은 빼기란 의미가 아니고 자리수를 거꾸로 1, 2, 3 형태가 아닌 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참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죠. 1, 2, 3 뒤에 자리수가 되게. 마이너스니까 앞쪽부터 채워나가게 하는 거예요. 앞쪽부터 채워서 D자리, 빈자리를 5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차피 보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에 따라서 이제 D를 붙이냐 숫자를 붙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정도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기초적인 C에서 이것도 물어봐요. 제대로 출력된 모양이 맞는 게 틀린 게 뭐냐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한 표현으로 확인하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그만큼의 자리를 확보해서 찍어준다는 의미로 보시는 거고요. 0하고 숫자 연결하면 빈자리는 0으로 찍어준다는 거, 마이너스는 출력 결과가 반대 형태로 나온다는 거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 뭐 적어놨어요? %5 적힌 거 보이세요? 이게 뭘로 바꾸란 말이에요? 책에 봤었죠? %5가 뭐였을까요?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요. 그대로 출력을 하는데 D가 아닌 %5로 하란 말이에요. 이때 5가 의미가 뭐라? 거기 나왔죠? 옥토의 의미가 뭐냐? 팔진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123이라는 숫자를 뭐로 바꿔서? 팔진수로 바꿔서 나타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 적어놨죠? 123이라는 10진수지만 이걸 뭐로 바꾸는 거예요? 팔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오랜만에 또 하네요. 8이는 8하고 얼마죠? 바로 40인가요? 나머지 얼마죠? 3 다음에 8 1인가요? 나머지 얼마? 7.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읽어주죠. 그럼 결과가 뭐 나올까요? 1, 7, 3이라는 팔진수로 나오게. 우리가 굳이 진법 변환하지 않더라도 10진수 데이터를 줬지만 5D라는 형태, 5% 형태로 출력을 시켜버리면 얘는 뭐로 바꾼다? 8진수로 바꿔 출력한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X 형태가 만들어지면 얘는 뭐로 바꾸다? 16진수로 변경하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16진수로 찍어주게 되면 계산 결과가 76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8진수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16진수의 데이터가 나오게. 이런 것도 언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간단한 계산 문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출력을 시켰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 또는 결과가 맞는 게 뭐냐 틀린 게 뭐냐는 게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계산을 쉽게 보자는 거죠. D 형태가 나오면 10진수를 찍어줄 거고 5가 8진수라는 개념을 쓸 거고요. X가 헥사 개념을 가지는 거니까 16진수로 변환 출력된다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정수 관련 형태로 설명이 된다라면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 적어놨네요. 더블 파이라고 돼 있어요. 더블이니까 데이터 타입 뭐였어요? 더블이니까 아까 말했던 거죠? 플로트하고 뭐 있어요? 더블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더라. 그럼 더블이란 단어는 무슨 데이터다? 실수 데이터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수 데이터니까 숫자 뭐 들어가요? 3.14라는 형태로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적어놓은 첫 번째 %F 형태로 파일을 찍어달라고 제시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3.14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나와 실제로 찍어보면. 근데 크게 뭐 0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플롯짜리니까 소수가 이만큼 지정이 된 상태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 데이터를 찍어달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면 이와 같은 모양 만들어내는 거고요. 10F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10F니까 앞에 나오고 똑같은 거죠. 앞자리 말까요? 10칸 만들고 뒤에 적어주는 형태로서 앞자리 수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14 쭉 나오게 하는 방법. 자리수를 맞춰야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ef라고 돼 있어요. .ef니까 소수점을 두 자리로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결과 뭐 나올까요? 3.14라는 형태로만 출력이 되게. 그런 걸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2f 적어놨으니까 뭘까요? 이렇게 자리 비우고 뭐질까요? 3.14만 나오게. 요거는 아까 저 000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수점을 두 자리에 줬기 때문에 3.14만 출력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까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패턴이니까 그냥 그런 차이점 정도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 뜻 이해되시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가 얼마죠? 1사잖아요. 근데 뭐 찍으래요? D로 찍으라고 그랬죠. 그럼 뭘로 나와요? 3만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찍고자 하는 타입이 뭐죠? 정수 타입만 찍으라고 했으니까 실수를 잘라버리고 실수 잘라버린 3만 나오는 거고, 반대로 얘를 F로 해버리면 1, 2, 3점 빵빵빵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정된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이제 문자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면서 출력 관련 형태가 제시되는 거니까 많이 복잡진 않지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런 형태 구분하면서 C 글자라는 점, D 십진수라는 거, F 뭘 나타낸다? 실수를 나타냅니다라는 거, 그 점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O와 X가 뭘 나타낸다? 실수 데이터 16진수와 8진수에 대한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점 구분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적을 때 뒤에다 뭐 적어놨었어? 이렇게 역슬러시 N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밑에 보시면 적어놨어요. 8번째 보시면 확장열 코드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역슬러시 뒤에다가 뭔가 영문자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걸 갖고 문제 내기 힘들 테니까. 뭘 의미하냐 그러면 역슬러시 N 하면 엔터키신 거예요. 그 말은 역슬러시 N 하지 않고 하면요 옆으로 다 붙어 나와요 글자가. 근데 전부 다 역슬러시 N 할게 여기서 엔터 치고 엔터 치고 엔터 치니까 줄바꿈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슬러시 N이 나오면 뭐 하겠다? 줄바꿈 시켜줍니다라는 형태로 확인하시면 돼요.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닌데 그냥 적혀 있으면 무슨 뜻이다? 엔터 쳐서 줄바꿈해서 다음 줄로 넘겨서 결과를 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역슬러시 N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상세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래버리면 printf abc 찍으라고 돼 있잖아요. abc를 찍을 거예요. 그럼 abc 나와요. 두 번째 문장 뭐 찍으래요? efg 찍으래요. 뭐 되죠? 그럼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역슬러시 n을 해버리면 abc 찍고 엔터 치는 거예요. 치니까 그 다음 결과 뭐냐? efg가 밑에 나오게. 이런 역할하는 게 이제 역슬러시 n이 되는 거니까 주로 출력 마지막에 보시면 역슬러시 n이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 얘가 뭘 뜻한다? 엔터 친 거와 같다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프린트물에는 뭐 적혀 있어요? 이렇게 안 적혀 있죠. 책에는 지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프린트물의 코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이게 무슨 뜻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쓰는 키보드에 역슬러시 n이 이제 원화 표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원하지만 실제 해석은 뭘로 보냐? 역슬러시 n으로 보는 거니까 그 점 확인하시면서 일단 뭐 다른 거 많이 적어놨습니다만 거의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만들 건 아니니까 남아 있으면 아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기억하시는 건 지금 설명드렸던 기호 printf다, %d다, c다 또는 변수 선언이 뭐다라는 정도를 요걸 통해서 확인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의미가 이게 printf가 뭐였어요? 출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입력도 필요한 거예요. 뭐가 들어와야지만 계산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입력과 관련된 형태가 처리되기 위해서 프린트물 볼까요? 좀 전에 봤던 그 printf 문장 밑에 보시면 10진수 정수형 데이터 하나 둘 셋을 입력받아서 표현할 거예요. 그때 쓰는 약속된 함수가 누구냐 그러면 scanf라는 함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printf라는 함수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뭐냐 그러면 출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함수라면 입력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함수는 누구냐 그러면 scanf라는 함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형식 적어놨죠? scanf 적어주시고요. 쌍따옴표에 똑같아요. %d 적어주면 나는 뭐 받겠다? 10진수 입력 받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d 두 번째 10진수 받겠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받겠다. %d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키보드를 통한 입력을 받을 거예요. 몇 개 받겠다? 3개 데이터를 입력받겠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독특한 점이 있어요. A, B, C 적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숫자 10을 주고 20을 주고 30을 줘요. 주면 첫 번째 값인 요 놈이 여기에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이란 값을 입력했으면 A에 누가 들어가냐? 12. B에 22, C에 30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틀리면 에러가 생겨요. 에러가 생기고 반드시 기호가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거기 적어놨죠? 요 기호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이 기호가 들어가 줘야지만 야는 어떻게 하냐? 인식을 시켜주게 돼 있어. 그러면 이때 나오는 요 %, 기호가 설명하는 게 뭐냐 그러면 C 언어에서는 주소라는 연산자로 써요. 자, 이게 좀 개념이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할 건데요. 이 주소라는 개념의 연산자로서 뭘 쓰냐 그러면 %, 연산자가 쓰이고요. 이거와 또 관련된 연산자가 이제 포인트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미상 확인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int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시게 되면 컴퓨터 내부에서요. 이런 자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많은 공간 중에 요 하나의 공간을 내가 A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하는데 우리가 알기 쉬우라고 A를 적었지 실제 컴퓨터는 A보다는 뭐가 편하냐 그러면 숫자가 편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거죠. 여기가 1000번째 방, 1001번째 방, 1002번째 방, 1003번째 방에서 각각 방마다 뭐가 있냐 그러면 어드레스에 주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집이 있으면 집 주소가 있고 여러분도 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민번호라는 게 존재해서 당신이 누구냐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각각 방을 구분하기 위한 어드레스 개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적으면 한 100만 단위 넘어가요 숫자가. 근데 그거를 A라는 이름 대신에 쓰기란 너무 불편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 int A라고 적지만 실제 컴파일러는 이걸 인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요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에 그냥 A라고 적어주게 되면 A라는 방은 컴퓨터가 못 찾는 거예요. 어디에 집어넣을까요? A라는 이름에 주소가 가리키는 집어넣겠다. 그럼 결국 %A라고 적어놓게 되면 A방에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소가 가리키는 위치를 다이렉트로 지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뭐 집어넣겠다? 첫 번째 값인 10을 집어넣겠다는 의미로서 %라는 형태가 붙게 되면 요거는 해석을 하시는데 뭘 가지고 있냐? A라는 방이 갖고 있는 주소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때 쓰는 연산자가 누구냐? %의 주소 연산자가 표시가 되면서 scanf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f란 문장을 적어줘야지만 제대로 된 인식이 된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 뒷페이지 갑니다. 문제 4번 잠깐 볼까요? 자, 보이드 메인 형태가 설명이 되면서요. int ab라고 선언됐어요. 그럼 a라는 방과 b라는 방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int sum이라는 방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printf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그 다음 뭐 적어놨냐? scanf에 %d에 %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타이핑 친 임의의 숫자가 어디 들어가냐? a라는 방으로 연결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d에 %b를 적어주게 되면 여러분이 입력한 두 개의 숫자가 어디 들어간다? b라는 방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키보드를 통해 입력한 데이터인 첫 번째 값은 a방에 두 번째 값은 b방에 전달이 되면 sum은 a 플러스 b라는 형태로 적어놨으니까 a방의 데이터와 b방 데이터 두 개를 더해서 어디에다가 sum이란 방에 전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입력한 두 개의 숫자 A와 B를 더한 값을 어디에다가 썸방에 전달시켜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printf 입력한 두 수 합은 %d입니다. 그리고 뭐 찍자? 썸이란 결과를 적어놨으니까 입력한 두 개의 결과가 출력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입력받아서 계산한 후 출력하도록 하는 기본 흐름이니까 이렇게 변수와 문자 형태는 사용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자, 밑에 이제 문제 5번, 6번을 잘 보셔야 돼요. 5번을 보시면 적어놨네요. int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그 변수에 얼마를 주겠다? 629라는 숫자를 전달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린 편의상 요거를 1000번째 방, 1002번째, 1004번째 방, 6번째, 8번째 방 이렇게 방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요 이름을 우리가 뭐로 주겠다? NUM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값을 뭘 주겠다? 629라는 숫자를 전달한 거예요. 그게 의미가 지금 적어놨던 int 이 말이죠. NUM이란 방을 만들고 거기다가 629를 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문장의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정된 방 중에 한 개를 잡아서 그 방 이름을 NUM으로 주고 그 방에다가 629를 전달시켜 주는 걸로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보는 거 나와요. 뭐 적어놨죠? int 포인트 별표가 있어요. 별표가 나오고 거기다가 뭐 적어놨냐면 pi라고 적어놨어요. 요게 엑셀의 C 언어에서 되게 시험 문제가 많이 설명이 되고 저번에 언급된 거죠. 요걸 이제 포인트 변수라 그래요. 이 pi라는 방은 이렇게 별표 형태를 갖고 만든 걸 이제 포인트 변수라 그래요. 이 C라는 언어에서 얘가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요. 여기서 대부분 막혀가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지 못하는데 이 포인트 변수를 선언하는 의미로서 int 주고 별표 pi를 적게 되면 얘는 주소만 가져요. 얘가 가지는 건 십진 숫자를 가지는 게 아니라 뭘 가지냐 그러면 지정된 변수나 위치 값을 가지는, 다시 말하면 주소를 담는 변수로 선언을 하는 걸 엑셀 C에서는 포인트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적어놨죠. pi는 %num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num이란 글자가 변수명이고 좀 전에 말했죠. %란 연산자 의미하는 게 뭘 나타낸다? 이 방의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629는 어디 있더라? 1002번지에 들어와 있으니까 파이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2라는 주소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일반 프로그램 언어는 이름만 갖고 모든 걸 처리하는데 이 C라는 언어에서는 뭐냐? 이 포인트 변수라는 게 존재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냐? 주소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이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주는 역할 밑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뭐라 적어놨냐 그러면 %d 찍고요. 뒤에 뭐 적어놨어요? 포인트 pi라고 적어놓게 되면,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겠다? pi라는 방 번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pi방에 있는 방 번호 데이터를 설명하는 거니까 뭐가 찍히겠다? pi방, 즉 1002번째 방 데이터에 뭐가 나오냐? 629가 찍혀지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 그냥 이러면 어떻게 되죠? 뭐가 나올까요? 1002가 나오는 거죠. 해석이 달라져요. 요래 적어 놓으면 우리가 뭐 전달했어요? NUM이란 방에 방번호가 전달된 거니까 그냥 PI만 찍어버리면 방번호가 나오는 거고요. 앞에다 별표를 붙여버리게 되면 이 별표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뭘 나타낸다? 방번호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거니까 629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시험 문제로 많이 물어봐요. 실제 물어봤었고. 여기다가 더하고 빼고 이런 것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개념 자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문제 6번의 출격 결과 뭘까요?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문제 6번에 코드가 쭉 적혀 있고요. 그 코드의 값들로 처리했을 때 마지막 출력되는 값은 얼마일 것이냐, 이런 것이 시험 문제로 언급이 되는 거죠. 해석되시겠어요? 지금 여기 나온 요 페이지 내용이 중요해요. 저번에 시험 문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좀 인식을 잘 하셔야 되고, C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저번 시험에도 이게 언급이 됐었어요. 포인트를 통한 연산 형태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 6번의 결과는 뭐 나올까요? 그러면
해석되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더블 넘버 1과 넘버 2를 선언을 했어요. 일단 변수 타입 뭘로 정했다? 더블 데이터로 지정됐으니까 실수 데이터가 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더블에 포인트 PD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포인트 변수로서 뭐냐? PD를 선언을 하고요. 넘버 1에 뭐 집어넣었죠? 3.14라는 숫자를 주고요. 포인트 변수 PD에 뭐 준 거예요? 넘버 1에 주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넘버 2에다 뭐 줘놨어요? 그냥 PD를 준 게 아니라 포인트 PD를 줬잖아요. 그럼 PD라는 주소의 포인트 변수가 뭐냐?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PD라는 주소 갖고 있는 데이터가 누구예요? 맨 3.1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넘버 2에는 누가 들어가는가요? 넘버 1의 값인 3.14가 전달되지는 거죠. 말 이해될까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편의상 이렇게 예를 들게요. 실제 주소는요, 지금은 한 100만, 1000만 단위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거까지 우리가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요거를 넘버 1이라 칠게요. 요 자리에 뭐 집어보겠다? 3.14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포인트 변수 PD에 누가 들어가요? 넘버 1에 주소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편의상 얼마 들어가죠? 1002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2의 주소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뭐 할까요? 넘버 2에다가 뭐 주겠다? 뭐 주죠? 포인트 PD를 주는 거죠. 다르다고 했죠? PD 주면 뭐 들어가요? 1002가 들어가는 거고요. 포인트 PD를 적어놨으니까 PD라는 주소의 포인트 변수 값이잖아요. 변수 값이니까 얼마? 1002번째 데이터에는 얼마 들어간다? 3.14가 여기에 포함되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얼마 나온다? 3.14의 데이터가 출력되게. 여기까지 될까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저도 이거 C 언어 수업을 할 때요, 여기서 대부분 다 막혀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한 달, 두 달 수업하는 경우 중에 이제 기본 상태는 괜찮은데 이제 포인트만 딱 들어가 버리면 지레 포기를 하고 되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보지만 실제 프로그램 짤 때는 이게 정말 복잡고 저도 100% 다 이해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형태가 되고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학생들한테나 배운 입장에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의 포인트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더블 넘버 1, 넘버 2가 선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더블에 포인트 변수 PI를 선언을 했어요. NUM이라는 변수에 3.14를 전달해요. 이렇게 그림 보면 이 위치에 3.14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PI에 뭐 주래요? %, 넘버 1을 주죠. 그러면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버 1이라는 방에 방 번호가 들어가는 거죠. PI는 얼마 들어가자? 요거 우리 줬으니까 얼마다? 1002번이라는 방 번호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넘버 2에다가 포인트 PI를 주라는 얘기죠. 요건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요? 포인트 변수니까 PI가 주소를 가지고 있죠. 1002번이라는 주소에 이 별표를 붙여놨으면 뭐로 해석하자? 값으로 보란 말이에요. 면 1002번 방에 있죠? 값이 얼마인데요? 3.14네요. 3.14 어디로 가자? 넘버 2로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출력해요. 뭐를? 넘버 2를 찍으라고 했으니까 얼마 나오냐? 3.14라는 결과가 나오게. 이해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연결 다른 것도 설명이 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할게요.